네, 방금 소개받은 김지훈입니다. 주제가 예술가의 심리적 스트레스 및 정서장애. 되게 생소한 주제인데 개인적으로 그 친구들이 음악 클래식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얘기를 많이 해서 아주 생소하다는 느낌을 준비하면서 별로 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혹시나 이런 것들을 겪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상황이구나. 그래서 그 친구들, 동생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 섹션은 이런 스트레스와 정서장애 이런 부분을 다룰 거고, 두 번째는 입시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좀 올려보시죠. 음악가들이 의외로 저희과 질환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뭐 연주부라는 70에서 80이 기본적인 얘기 같고요. 우울장애가 47%, 일반인의 4배 정도쯤입니다. 그리고 우울에 게 조금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자살에 대한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11.2% 정도에서 일반인의 한 1,500쯤. 그러니까 되게 아슬아슬한 직장, 위험하다기보다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불안하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사소하게 불안한 거,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것 거의 4분의 1에서 겪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공포증이 사람들 많은데 못 가는 거, 이런 거거든요. 무대공포증과도 일부 연결이 되죠. 이런 비율도 거의 한 3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수면장애. 제 친구들 중에도 잠 못 자는 친구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 때문에 약물 사용들이 조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타 차단제 31%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인데랄이라는 약. 이게 카테고리로 얘기하면 베타 차단제고요. 알코올은 말 그대로 술 이렇게 되는 거죠. 항불안제는 병원에서 처방받는. 그래서 음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런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 무대공포증은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굉장히 많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심리적인 치료, 약물 치료 포함입니다. 일반인의 3배 이상 비율로 필요하다.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임상에서, 병원에서 이런 환자를 직접 겪지는 못했거든요. 친구들 얘기를 들어봐도 주변에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는 전에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을까? 다양한 환경에 따른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일반 직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평가 기준. 그렇죠? 의사들만 하더라도 그냥 좀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좀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훨씬 높은 수준의 뭔가를 요구받기도 하고, 사회적 평가, 이게 청중의 시선이라든지 전문가의 비평,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포지션이고요. 경쟁적 환경, 오디션이나 콩쿨 같은 데서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증가하죠.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게 소위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이게 있으면 별의 별일이 다 생기는데 그것까지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결국 이런 것들이 악기를 연주할 때 미세 근육의 협응이 굉장히 잘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방해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명, 거의 지금은 이렇게 저희가 강의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연주회 가보면 여기 거의 핀으로 때리잖아요, 소위 말해서. 주변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오히려 안 보이기 때문에 더 불안할 수 있거든요. 누군가 나를 어떻게 쳐다보는지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낯선 무대 조명, 그리고 연주자마다 이 의미 다르게 들릴 수 있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생소한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기 상태, 이런 것들도 민감하게 영향을 받죠. 우리나라는 조금 더 취약하다라는 느낌이 조금 들기도 했어요. 조기에 굉장히 우리가 전공 일찍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청소년이 지나면서 자아가 충분히 정립되기 이전부터 악기를 다루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자가 확립되기 전에 악기와 자질을 좀 어려운 말로 동일시, 내가 악기고 악기가 나, 또는 악기의 연주의 퍼포먼스가 곧 나를 평가하는 기준, 이렇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런 것에서 내가 실패를 하게 되면 내가 한 인간 개체로서의 가치가 하락되는 것처럼 인식을 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이 들죠.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잘 못하거나 그러면 이 들어간 돈에 대한 부담, 부모님에 대한 좀 미안함, 그런 것들까지 가중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취업운이 넓다고 볼 수는 당연히 없죠. 그러다 보니 미래가 굉장히 불안정해진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도제식 교육도 조금은 영향을 줬을 것 같긴 합니다. 제 의견은 아니고 이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런 압박감이나 스트레스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심리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우리나라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뇌는 결국 우리가 어떤 감정이나 행동이나 생각을 하는 건 여기서 하는 게 아니죠. 마음이란 게 여기 있는 게 아니죠. 유치원생, 내 마음이 어디 있어? 여기요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여기 있죠. 뇌의 활동의 결과적 산물이 우리가 감정을 느끼고 생각을 하게 만들고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런 거죠. 거기에 연주라는 건 굉장히 정교한 코디네이션, 퍼포먼스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불안이 생겨버리면 우리는 몸에서 전체에서 위협을 감지하죠. 결국 뇌에서 불안을 감지하고는 뒤에 결과인 거죠. 근데 여기에 불안의 신경이 다 쏟게 되면 우리 전두엽에서 아주 합리적이고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되죠. 연주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손끝으로 뭔가를 해야 되고 머리에 악보를 떠올려야 되고 그 소리를 직접 들어야 되고 속도 감이나 이런 걸 조절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동시에 뭔가가 진행되는 멀티태스킹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작업기억이라고 하는데 불안의 이 에너지가 뺏겨버리면 이 작업기억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줄어들어 버리죠. 그럼 이 작업기억이 문제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죠. 오류가 생기면 다시 불안이 증가해버리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불안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이런 문제로 귀결이 될 수가 있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일단 입스에 대한 얘기인데요. 입스는 유명한 골프 선수가 시작한 말이에요. 그 토미 아머 이 사람이 1927년 쇼니 오픈에서 굉장히 짧은 거리의 퍼팅을 반복적으로 실패합니다. 굉장히 그 전에 굉장히 우승도 많이 했고 굉장히 유명한 골프였어요. 근데 한 홀에서 무려 23타를 이건 초짜도 이 정도까지는 안 할 것 같거든요. 한 번 하고 난 뒤에 손이 제대로 안 움직여요. 그 움찔거리는 이런 현상을 입스, 이게 영어를 찾아보니까 깽깽거리다 뭐 이런 느낌, 뭐 근육이 막 튀고 이런 느낌인가 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뒤부터 입스가 일반적인 용어가 됐고 연주자뿐 아니고 운동선수도 프로야구 선수 입스 왔다, 뭐 배구 선수도 입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도 입스가 다 있죠. 자기가 뭘 하는 사람, 의사도 입스가 있는지까지는 고민 많이 해봤는데 네, 저도 뭐 머리 안 돌아가고 면담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할 땐 입순간데 아니면 피곤해서 그렇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이때부터 이제 입스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주자의 입스가 연주를 해보니까 근긴장 이상이라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다. 그래서 이 정의는 훈련된 수행자가 겪는 원인을 잘 모르겠어요. 근육의 경련, 떨림, 혹은 특정 동작의 마비, 또는 뒤에 나오는 초기, 숨이 막히는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연주자의 입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적인 특징은 연습 시에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무대나 특정 악절에서 손가락이 걷거나 혀가 마비되는 관악기 연주자는 혀를 써야 되니까 그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때 재미있는 건 연습 때도 없잖아요. 그죠? 별로 안 불안하니까.
근데 막상 이런 무대에 서게 되면 불안들이 굉장히 가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심리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좀 완벽주의자들, 내가 이 연주에서 한 번도 실수 없이 다 수행을 해야 돼. 그래서 저도 발표를 하지만 내가 잘 모르는 얘기를 혹시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까, 이거 긴장되거든요. 근데 저도 초반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지금은 그렇게 어리진 않아서. 그때 딱 생각을 바꾼 게 생각보다 잘 모르는구나. 에이, 아무 얘기나 해야지. 자료가 있으니까 뭐 아무 얘기나 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연주를 할 때 저 같은 사람은 들어도 뭐가 실수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관계의 수준이죠. 그 다음에 안다 한들 자기도 실수하면 되는 거죠. 실수 없이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 생각이 압도가 되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이 공포가 뇌의 전반적인 컨트롤하는 시스템에 소위 삑사리가 나버리게 되고, 아까 앞에 보셨던 그런 악순환이 계속이 되는 거죠. 네, 제가 끄적거려봤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네, 절 다 들고 오른 데서. 근데 저는 입술하게 있을 수가 없죠. 저 어디 가서 연주할 실력이 안 되고 집에서 혼자 하다가 잘 안 되네 그럼 덮어버리고, 제 생업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건반악기,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어쩌다 보니까 잡다하게 끄적거려 보는데, 예, 저랑 여기 계신 여러분들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악기별로는 좀 전에 근육 또는 관절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건반악기와 현악기는 손가락 움직임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 저도 바이올린 할 때 조금만 어긋나도 샵 나오고 플랫 나오고 그래서 표시하면 안 되나? 나중에 이게 피아노처럼 건반을 들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어릴 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에 근육에 혀근이 떨어지면 불수적인 굽힘이나 꼬임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죠. 관악기가 제일 위험도가 높은 이런 경우에 손의 혀근뿐 아니고 입술 모양, 제가 또 플룻 조금 끄적거려 봤는데 소리 내기 참 힘들더라고요. 최근에 하면서 옛날 플룻 꺼내봤는데 역시 소리가 안 나서 재미없어서 금방 또 그만두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최대 27%에서 입술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악기도 역시 근육의 움직임인데 다른 앞에 거보다 훨씬 더 대근육 움직임이, 큰 근육 움직임이 많이 동반이 되죠. 페달을 사용하는 경우는 발에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게 단순한 실수냐? 이게 아닌 거죠. 실수는 이 밑에, 빙산 밑에 깔려있는 이런 것들이 실수의 형태로 보이는 것 뿐인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분들이 생각할 때 연습할 땐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딱 지나가 버리면 연주 전체에서도 일부, 아예 못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 그냥 단순히 실수했다라고 넘어가 버리죠. 근데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연주를 못하는 구간들이 늘어나거나 시작을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실수라고 보이는 것들에는 우리 뇌의 여러 가지 신경 전달 이런 부분이 관여해 있고, 또는 과다산, 지쳐있는 경우 그렇게 되어 있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불안 이런 것들도 다 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입수가 단순한 실수나 컨디션 난조로 볼 수는 없다죠. 또 거꾸로 내가 단순한 실수를 했다 또는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랬다 이렇게 해도 나중에 굉장히 큰 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타입 1, 타입 2. 타입 1은 말 그대로 뇌의 어떤 메카니컬, 그러니까 구조적인 신경 전달 이런 거고요. 타입 2가 주로 정신과에서 다루게 되는 그런 거죠. 소속 이긴장증, 근육 이긴장증이 타입 1에 속하는 거고, 타입 2는 수행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주로 타입 2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은 신경적인 거고 E형은 심리학적인 겁니다. 그래서 원의 경우 기전이 심리학적 문제로 생기고 불수의적인 근육, 불수의적이다라고 하는 건 내 의도가 관계없이 움직이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근육 수축과 자세 이상이 주로 나타나고요. 특정 동작이나 근육 사용 시 즉각 발생한다. 그리고 양상은 뭐 경련, 뒤틀림,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고 제어 능력이 상실되고 통증이 없는데 이상하게 삑사리가 많이 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되게 일반적이에요. 해당 동작 시 언제 비슷하게 그때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심리적인 거는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서 자동화된 동작, 내가 늘 하던 동작에 영향을 줘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잘 안 될 때 의식적으로 이걸 너무 통제를 하려다가 또는 이미 하기 전에 의식적으로 너무 통제를 하게 될 때 수행이 오히려 급속하게 떨어지는 현상이에요. 역시 불안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죠. 사회적 평가에 대한 압박이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부담감, 과도한 통제, 완벽주의 이런 것들이 이런 E형의 입술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됩니다. 양상은 비슷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조금 심리적인 현상으로 나오죠. 집중 떨어지고 경직되고 심장이 굉장히 빨리 뛰고 호흡이 굉장히 급해지고 짧아지고 근데 이런 것들이 또다시 심리적 불안을 또 야기시키는 그런 악순환을 그리게 됩니다. 이거는 컨디션이나 뭐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방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치료는 1형 같은 경우는 컴퓨터로 치는 하드웨어죠. 2형은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공통적으로는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행동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해결을 좀 해보자 이런 것들이 거죠. 우리가 생각, 감정, 행동 이 얘기를 뇌의 결과의 선물인데 이 중에 하나가 바뀌어도 다른 것들이 영향을 줘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분석 또는 면담 이런 거 하는 건 감정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에서도 이런 걸 건드려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런 걸 바꾸고 행동 위축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반면에 행동적으로만 접근해서도 두 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굉장히 골치 아프게 막 심리적인 접근을 하니만 이렇게 해도 되긴 돼요.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는데 행동적으로 수정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이나 감정 자체를 어떻게 정교하게 조금 더 바꾸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하드웨어 재부팅은 뭐 감각운동 재조정, 보충 톡신, 그러니까 근육 하나가 너무 문제가 있을 때 주로 재활의학에서 하실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트는 수영자 좀 싫어. 이거 네가 너무 부정하고 이거하고 나서 싸우려 하지 말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거 열심히 하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고요. 어렵게 얘기하면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있고 아까 얘기했던 메타 차단제 프로프라는 거 임대라죠. 이게 심리적인 불안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신체적인 불안을 줄이는 약이에요. 그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이 빨리 뛰고 이래서 불안이 더 유발되는 걸 신체적인 걸 컨트롤하면서 이게 심리적인 악영향으로 연결되는 걸 막아주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는 그 자동사고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중간에 뭔가 스킵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이거 한번 실수하면 망할 거야. 이런 거죠. 실수하면 어떻게 돼?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결과적으로 안 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체계적으로 조금씩 접근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겪는다고 칠 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처음부터 막 연습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굉장히 의도적인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무조건 길게 끝까지 다 한다라고 짧게 명확하게 이걸 딱 해결한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저도 어릴 때 아주 피아노 배울 때 이렇게 가다가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저도 잘 안 되면 되게 빨리 해서 이걸 내가 스킬로 만들겠다. 이러면 나중에 더 쉬워지겠지. 이런 생각을 썼는데 실제로는
느리고 정확하게 해서 속도를 조금씩 올려가는 방식이 훨씬 좋은 방식이죠. 그리고 실수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지면 결국 자기 발목 자기가 잡는 셈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대범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 본인이 스스로 하라 그러면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른 저 같은 사람이나 어떤 상담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명상 이런 것도 혼자 하면 잘 안 되거든요. 옆에서 같이 하면 잘 되는 그런 것처럼 누군가의 가이드에 따라서 하게 되면은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할 수 있어서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쉬셔야 됩니다. 불안해지면 잠도 잘 안 오고 또 못 쉬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쉬어가셔야 되고요. 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면에 대한 조절을 잘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 인터넷 끊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 할 때 이런 일이 생기면 누군가는 더 잘한다. 우리 별그램 이런 거 보면 인별그램 이런 거라든지 너튜브 이런 거 보면 남들 잘 사는 거 보이잖아요. 그 연주자도 마찬가지로 남들 연주 잘하는 거 보죠. 그러다 보니 더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죠. 나와 내 연주 실력은 다른 존재입니다. 연주를 하는 사람만이 나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신을 잘 지켜가면서 그렇게 연습을 하시고 극복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스는 자기 자신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치열하게 노력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적절한 예과 제어를 통해서 다시 연주하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잘 몰라서 이런 것들 참고했습니다. 저희 병원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